안녕하세요, 기혁입니다. 오늘의 역사 이야기는 로마의 뒤틀린 욕망 아그리피나의 집착과 네로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로마 제국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황제로 기억되는 네로의 탄생 이면에는 그의 어머니 아그리피나의 집요한 권력욕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서기 37년 안티움에서 태어난 네로의 본명은 루키우스 도미티우스 아에노바르부스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그나이우스는 성품이 잔인하기로 유명한 인물이었으나 네로가 3살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홀로 남겨진 아그리피나는 자신의 아들을 황제로 만들기 위한 거대한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로마의 권력은 칼리굴라 황제의 폭정과 그를 뒤이은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치세 아래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아그리피나는 자신의 삼촌이기도 했던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4번째 아내가 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당시 로마 법상 근친상간에 해당하는 행위였으나 그녀는 의회를 압박하여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이 결혼은 순수한 애정이 아닌 철저히 계산된 권력의 결탁이었습니다. 아그리피나는 황후의 자리에 오르자마자 클라우디우스의 친아들인 브리타니쿠스를 후계 구도에서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황제에게 아첨과 협박을 반복하며 자신의 아들인 네로를 양자로 입적시켰습니다. 클라우디우스는 점차 아그리피나의 전행의 신물을 느꼈고 다시 브리타니쿠스를 후계자로 세우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그리피나는 이를 방관하지 않았습니다. 서기 54년 10월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역사학자 타키투스는 아그리피나가 독이 든 버섯 요리를 황제에게 먹였다고 기록했습니다. 황제가 고통 속에서 숨을 거두는 순간에도 그녀는 브리타니쿠스가 방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감금하며 네로가 근위대의 추대를 받을 시간을 벌었습니다. 결국 17세의 소년 네로는 세계의 지배자인 로마 황제의 관을 머리에 쓰게 되었습니다. 치세 초기 네로는 어머니의 꼭두각시에 불과했습니다. 아그리피나는 원로원 회의를 휘장 뒤에서 엿듣고 외국 사절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황제 옆에 나란히 앉는 등 로마 역사상 유례없는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녀는 네로에게 내가 너를 황제로 만들었으니 너의 목숨과 권력은 모두 나의 것임을 끊임없이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나 청년이 된 네로는 서서히 어머니의 간섭에 질력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유방임적인 생활을 즐겼고 어머니가 반대하는 해방노예 출신의 여성 액태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아그리피나는 분노했습니다. 그녀는 네로를 위협하기 위해 과거 자신이 밀어냈던 브리타니쿠스를 다시 언급하며 진정한 황제의 혈통은 그에게 있다고 협박했습니다. 네로의 반응은 냉혹했습니다. 그는 서기 55년 연애 도중 브리타니쿠스를 독살했습니다. 아들이 자신보다 더 잔인한 괴물로 성장했음을 깨달은 아그리피나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이후 모자 관계는 급격히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네로는 어머니를 황궁에서 쫓아냈고 그녀가 거처하는 곳에 배치되었던 근위대도 철수시켰습니다. 하지만 아그리피나는 쉽게 물러설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정적들과 결탁하며 재기를 노렸고 네로는 결국 인륜을 저버린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서기 59년 네로는 어머니를 초대해 화해하는 척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연회가 끝난 후 네로는 특별히 제작된 배에 어머니를 태워 보냈습니다. 그 배는 바다 한가운데서 스스로 부서지도록 설계된 죽음의 덫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아그리피나는 헤엄을 쳐 해안까지 살아 돌아왔습니다. 보고를 받은 네로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는 결국 자객들을 보냈습니다. 자객들이 그녀의 방에 들이닥쳤을 때 아그리피나는 자신의 배를 가리키며 네로를 잉태했던 이곳을 먼저 찔러라라는 유언을 남기고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니를 살해한 후 네로의 정신적 고삐는 완전히 풀려버렸습니다. 그는 밤마다 로마 시내를 배회하며 무고한 시민들을 폭행하고 약탈하는 기행을 일삼았습니다. 또한 그는 스스로를 위대한 예술가라고 칭하며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부르고 시를 읊었습니다. 황제가 천황광대의 노릇을 하는 것에 대해 원로원은 모욕감을 느꼈으나 그의 칼날이 무서워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기 64년 7월 로마 역사상 최악의 대화재가 발생했습니다. 6일 동안 계속된 불길은 로마 시내의 3분의 1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민심은 흉흉해졌고 황제가 새로운 궁전을 짓기 위해 고의로 불을 질렀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네로는 이 화살을 돌릴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당시 신흥 종교였던 기독교를 방화범으로 지목했습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기독교 박해는 잔인함의 극치를 달렸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쓴 채 개들에게 물려 죽거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심지어 네로는 밤의 정원을 밝히기 위해 기독교인들의 몸에 기름을 바르고 인간 횃불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광기는 일시적으로 민중의 시선을 돌렸을지 모르나 제국의 토대를 안쪽에서부터 썩게 만들었습니다. 네로의 사생활 또한 파멸로 치달았습니다.
그는 아내 옥타비아를 죽이고 새로운 왕비 포파에아를 맞이했으나 임신 중이던 그녀를 발로 차 살해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그는 죽은 아내와 닮았다는 이유로 소년 스포루스를 거세시킨 뒤 여장을 시켜 결혼식을 올리는 등 상식 밖의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제국의 재정은 네로의 사치스러운 건축사업과 축제로 고갈되었습니다. 속주들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세금 수탈에 반발하여 반란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기 68년 갈리아의 총독 빈덱스가 반기를 들었고 이어 스페인의 총독 갈바가 가세했습니다. 네로는 처음에는 이 반란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는 군대를 동원하기보다 자신의 예술적 재능으로 반란군을 감동시키겠다는 허황된 믿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었던 근위대마저 그를 배신하고 갈바를 황제로 선포하자 네로는 비로소 자신의 종말이 왔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변장을 한 채 로마 교회의 한 별장으로 도망쳤습니다. 원로원은 그를 국가의 적으로 선포하고 채찍질로 사형에 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추격대의 말발굽 소리가 가까워지자 네로는 스스로 목을 찔러 자결을 시도했습니다. 죽어가는 순간에도 그는 세상이 나라는 위대한 예술가를 잃는구나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의 나이 겨우 30세였습니다. 율리우스 클라우디우스 왕조의 마지막 혈통이었던 네로의 죽음과 함께 로마는 내 황제의 혼란기라는 거대한 내전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권력을 향한 맹목적인 집착과 뒤틀린 욕망이 빚어낸 비극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기묘한 역사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